북한이 뉴스를 하나 또 던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 25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을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파견을 하겠다는 건데 이 누가 대표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인데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노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까요? 네,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해서 내려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리성건 그 조평통위원장도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천안함과 좀 관련이 있는 인물이어서 논란에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김영철과 리성건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목소리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놈들이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오해를 가지고 대형 함선을 두 동안 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날조하라고 해도 조금은 알고 날조해야 됩니다. 네, 김영철과 리선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선권은 차치하고서라도요, 김영철에 한번 좀 주목해 볼까요? 고위급 대표단 폐회식에 오는 고위급 대표단 북측 단장을 맡은 김영철인데요. 통일전선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하실 텐데요.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 김영철인데 근데 저는 신부장이 김영철 하면 저희가 2010년도 일이죠. 천안함 폭침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직책은 통전부장이기 때문에 이 일로 남한에 오는 게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전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09년경부터 정찰청국장이라는 인민군의 조직을 맡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하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예. 그때 대남 공세, 무력 도발 이거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찰총국장,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을 거쳐서 지금은 통전부장을 맡고 있는 거죠. 예.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남 강경파 김영철이 단장으로 온다. 여기에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사건이고요. 46명의 장병들이 순직한 사건이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목소리는 아니고요. 2012년도 과거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거 그 가슴 아프고 부모들이 애들을 제대로 좀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그래서 미안하고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봤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 봐서 그래서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싶어요. 네, 2012년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김영철이 단장으로 파견된다는 소식 이후에 저희가 유가족들을 좀 접촉을 해봤는데 노 기자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좀 참담한 심경을 밝혔는데 여러 가지 조금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당시에 전사자들 유가족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기 하는 게 어떤 누구 눈치 보고 저기 하나요? 우리 천안함 가족 자체는 사실 일마다 요만큼에 생각하는 게 전혀 없는 적인데.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내려가고, 저번에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내려와서 정말 온갖 환대를 하고, 무슨 대한민국의 국빈인 양, 또 환대를 하는 것일 때 정말로 제가 속이 상하고 너무나 울분을 토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평창 올림픽을 안 봐버렸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갔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영철은 또 2010년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역시도 김영철이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 회장, 연평도 포격 전사자 서정화사 모친과 통화를 해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영철 하면은 김영철이 방남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김영철 역시 대북 제재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들 슬픔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역시 제재의 대상인데요. 일단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이 일었었던 해였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제재 대상에 들어갔고요. 2016년에 그러니까 지뢰 도발 이후 1년 뒤에는 이제 우리 측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디에서나 이제 독자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시석구 부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제재 대상인 그런 김영철 카드를 북한이 택한 의도는 좀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여간 그 신년 김정은의 대남 평화공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 겹겹이 둘러싸인 그 국제사회의 제재를 뭉개보자, 풀어보자 이런 거 아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영철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지 만 8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북한은 아직 자기들이 이걸 안 했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이 특대형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을 비난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건을 조작해서 기획해서 지금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김영철이 북한의 대표단으로 평창 폐막식에 온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한 지금 남한 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무력화하는, 책임을 자기 이제 떨어버린 이번 방안으로 예. 우리 진짜 책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남남 사회에 굉장히 큰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예. 엿보인다는 점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제재 대상 보내는 북한 의도 그래픽을 한번 보면은 신 부장이 지금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북한의 의도를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요.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동시에 제재가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요.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독자 제재 대상인데도 김영철을 보내는 것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인데 굳이 보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한미 간의 이 균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의 이른바 그 직제가요 바뀌었습니다. 그 그래픽을 또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과거에는 온건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양건 다들 아시죠? 김양건이 통전부장을 맡았었고 그 밑에 원동현이 있었습니다. 김양건, 원동현 라인에서 지금은 저렇게 강경파, 김영철, 리성건으로 바뀌었는데 김영철, 리성건이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방남을 한다는 것이죠.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 부장?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 2009년에 그 내려왔던 김양건, 원동현은 그야말로 외교 분야에서 그리고 남북관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대화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다고 하는 김영철과 이선권은 기본적으로 군인이고요. 특히 남북 군사회담 때 자주 나오던 정치 군인입니다. 예. 정치 군인들이 지금 모자를 바꿔 쓰고 마치 대남 관계의 전문가인 양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거기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냐면 지금 김정은 시대의 북한, 그 북한이 생각하는 대남 관계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군사 관계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 군인들이 지금 대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한을 어떤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협력, 대화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북한의 김정은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진짜 군사작전의 하나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 인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예. 김영철, 리선권 라인으로 바뀐 대남 정책 총괄 이 라인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방남을 한다. 여기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렇게 김영철이 양쪽 한미 간의 제재에 다 지금 걸려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청와대와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을 대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예외 조치가 워낙 많았죠.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있지만 미국과 협의하에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좀 한시적으로 풀겠다 이런 게 많았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외교부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제재 대상이 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독자 제재를 걸어놨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김영철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해외 국가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문제없게 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졌다, 배우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조사한 결과 뚜렷하게 김영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우리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에서는 실제로 내려온다면 김영철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청와대 설명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당장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남남 갈등의 좀 불씨가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는데요. 자, 이 신부장 이런 게 궁금해요. 김여정 왔을 때도 그랬고요. 현송월 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제 오게 될 김영철 때도 그렇고요. 이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북 제재나 이런 걸 자꾸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과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북한이 나중에 뭐 하려고 했을 때 예전에는 해줬는데 왜 이번엔 또 안 해줍니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좀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예외가 없는 원칙이 어디 있느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오는 손님이니까 예외적으로 제재를 풀어준 것이다라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예외가 생기고 두 번 생기고 세 번 생기고 그런데 이번에 예외는 우리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으로 알고 있고 아직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직전에 왔던 현성원이나 김여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김영철이 방남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벌써 여의도 정치권도 이 공방, 쟁점화가 됐는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을 냈다는데 뭐라고 입장을 냈습니까, 강 기자?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영철의 방남, 방안을 환영한다라고 밝히면서 북한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만나서 격이 없는 대화를 갖길 소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이 제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를 적용해서라도 좀 무리해서라도 좀 데려와야 되는 입장인데 이 제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천안함 방금 좀 보셨죠? 유가족들 그런 반응들 보시고 했는데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변인이 나와서 보통은 이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또 밝혔는데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수 언론이라든지 뭐 특히 보수 쪽 야권에서는 이 김영철 관련해서 또 엄청 격앙된 반응을 내놓을까봐 본인들의 그런 뭐 정책, 본인들의 그런 입장을 좀 왜곡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까봐 상당히 우려된다라면서 그런 마이크를 서서 인터뷰하는 말하는 그런 기회는 없다 이렇게 좀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서 브리핑 안 하고 서면으로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영철 방남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당연히 예상대로 김영철 방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이요. 김영철 카드를 이렇게 폐회식에 참석시키겠다라는 카드를 내민 것은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어떤 방한 일정하고도 약간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펜스 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North Korea still refuses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sinking this ship and costing 46 lives that we remember today. The simple truth is that the time has come for North Korea to permanently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네,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천안함 찾았고 지금 천안함 주역으로 알려진 김영철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갑자기 북한에서 취소한 것도 펜스 부통령의 어떤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품어서 갑자기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 보셨던 것처럼 천안함 기념관을 찾아서 저렇게 북한의 태도를 지적을 했고요. 탈북자들을 만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어떤 저런 일정에 대한 어떤 항의성 그런 의미로 정말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고 알려진 사람을 내려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예,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김영철의 직책 자체는 한국에 지금 오는 그 직책이 맞아요. 네. 지금 노동당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로 치면은 대남 담당 비서입니다. 비서. 옛날에 김용순이나 김양건 다 노동당의 대남 담당 비서 자격으로 남한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가장 오기에 적합한 인물이 김양건입니다. 예. 대남 담당 비서인 거는 맞아요. 예. 그러나 문제는 바로 천안함 사건의 주역이라는 거죠. 김양건이 아니고 김영철 말씀하시죠. 김영철입니다. 예, 예. 김양건은 김영철의 사망했고요. 지금 직책은 과거의 대남 담당 비서기 때문에 예. 평창 폐막식에 오는 그 직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용이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데스크 시간에 어느 날인가 북한이 뭔가 좀 전향적으로 더 남쪽에 할 수 있다면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였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에 김영철이 내려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나 우리 언론에 예.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예.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말을 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와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행세만 하고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예. 다시 돌아간다면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김영철의 방남 행보를 정말 저희가 주목해서 잘 봐야 될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북미 간에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회식과 폐회식 때 참석 인사들 몇 면을 보면 그런데 자, 이런 겁니다. 강병규 기자, 네. 저 북미 간의 신경전 한번 좀 짚어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누가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개회식 때는 펜스 부통령을 미국에서 보냈다고 하면 북한에서 김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통령 체계가 없는 북한에서는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김여정을 데려온 건데 예. 회식 때도 먼저 카드를 꺼낸 건 이방카였습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인데 근데 그에 맞는 급을 좀 찾다가 북한에서도 이제 김영철을 이제 부른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북한이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뭐 상대, 특히 미국과의 그 급을 맞춰가면서 예. 우리도 동등하게 좀 특별하게 대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그래픽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신부장, 이거는 제가 너무 지나친 호기심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개회식 때 보면은 북한이 김여정, 그다음에 폐회식 때 이제 김영철 보내겠다는 거고, 미국은 개회식 때 펜스, 폐회식 때 이방카가 오잖아요. 네. 남녀, 그러니까 북한은 여남이고 미국은 남여입니다. 예. 이게 이 성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절묘하게 이게 달라져요. 이것도 뭐 의미가 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상당한 지금 미국과 북한 정권의 실세인 것도 다 내 삶의 공통적이죠. 예. 그런데 굳이 좀 나눠보자면 어제 우리가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북한과 미국이 평창 개회식 때 대화를 하려고 했다는 게 지금 어쨌든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개회식 때 온 두 사람은 그야말로 미국을 공식적으로 북한을 공식적으로 대리하는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대화용 진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여정과 펜스는요. 그런데 폐회식 때 오는 두 사람은 조금 약간 그거랑 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를 위한 조합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김영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대남 담당 비서로서요. 예. 남북 관계만 지금 관장한다고 공식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카는 그야말로 백악관에서 직함은 갖고 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친딸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이번 대회에 대한 진정성, 친근함을 표시하러 오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막식 때 두 조합과 이번 폐회식 때 조합은 약간 좀 정치적으로 성격이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방카 얘기는 정치대책 시간에 왜 안 다뤄줄지 하실 텐데, 이방카가 이제 내일 방한을 하거든요. 민항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저희가 또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속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김영철이 이제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방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방카하고 김영철이 이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딱 있지 않습니까? 겹쳐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북미 간의 회동이 가능하냐? 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지금 저게 어떻습니까? 강병규 기자? 예, 이방카는 3박 4일, 김영철은 2박 3일 방문하는데 예. 이 겹치는 시간이 25, 26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접촉이 있으면 뭔가 이루어질 텐데 예.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25일 보시면 폐회식 때 둘 다 참석을 합니다. 아무래도 귀빈석에서 같이 붙어서 있기 때문에 뭔가 얘기라든지 제스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따로 접촉이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가 바로 26일,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야. 예, 낮 시간쯤에 이렇게 북미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역시도 그 개막식 그 다음 날 어떤 접촉이 있으려다가 2시간 전에 실패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연결될 수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부장 그 취재 여러 가지 그 경험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25, 26 이틀이 이제 접촉이 가능한 날짜인데 이방카와 김영철 북미 간의 그 회동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합이? 좀 가능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낮다. 일단 두 사람의 성격상 양국을 대표해서 북미 회담을 할 그런 지금 직책도 아니고 네. 그런 위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남 북미 대화를 전제로 짜여진 조합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듯이 북미 대화는 벌써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고 예. 지금도 뭐 뉴욕 채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 물밑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굳이
이방카가 김영철을 만나는 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 따라서 북미 간의 이방카와 김영철의 회동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관측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방카가 내일 방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박 4일 동안 우리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내일 들어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방카가 왔을 때 주목을 끌었던 게 이거잖아요. 탈북 여성들을 만나겠다는 거였어요. 이방카가 북한의 인권에 압박 메시지를 가하기 위해서. 근데 돌연 탈북 여성들 만나는 일정이 취소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탈북한 10대, 20대 여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명확한 취소 배경에 대해서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단 일정이 빡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당시에 미국 쪽에 어떤 탈북자들 추천을 요구받았던 그 대표와 제가 다시 통화를 해봤습니다. 박상학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어젯밤에 CNN 쪽에서 혹시 뭐 불발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해갖고요. CNN 기자가. 네. 그래서 나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CNN 기자 통해서 좀 지금 예. 황당하지. 예, 만난다 해놓고는 무슨 안 만난다. 예. 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는 이제 그냥 주선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판단과 결심은 미국 쪽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펜스 부통령은 방한했을 때 탈북자들 만났잖아요. 지성호 씨도 만나고. 이방카도 와서 탈북 여성들 만나는 걸로 다 알려져 있었는데 이방카는 탈북 여성들 안 만나겠다고 했다. 그 배경이 뭐예요, 신부장? 박상학 대표가 지금 자기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박상학 대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16년 동안 북한하고 남북 관계를 취재하면서 드는 어떤 직관 같은 건 두 가지인데요. 예. 이방카가 와서 탈북자를 만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박상학 씨를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깜짝 이벤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침 신문에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가서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 언론에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화도 나고 해서 네.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캔슬했을 가능성이 1번이고요. 예. 두 번째,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카가 평창에 와서 너무나 한반도 문제에 연루가 되고 예.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이방카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백악관이나 미국의 국익에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도 어우러져서 탈북 여성들과의 면담을 전격 취소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정부는 이방카에 대한 의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거의 정상급에 준하는 의전을 한다고 하는데 내일 이방카가 이제 민항기 편으로 인천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중에서도 의미 있는 곳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다면서요? 네, 청와대 안에 상충제라는 곳이 있는데 보통 이제 외빈들, 각국 정상들을 좀 접견할 때 쓰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소인데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찍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청와대 경내에 최초로 건립된 전통 한옥 건물이고요. 그리고 200년 이상 된 춘향목을 사용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상급 귀빈 접견 장소여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방한했을 때도 저기서 만찬을 함께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 여정이 왔을 때 점심 먹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김여정 점심은 본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본관 안에 있는 충무실에서 점심을 함께 했었거든요. 여기는 보통 일반적인 접견 행사에 쓰는 곳이고 상춘제는 외빈이 올 때만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에 비해서 이방카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첫 식사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하는데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상춘제라는 곳이고요. 이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카가 방한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나 대면을 하는지, 그리고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한 거는 그 횟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강병규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방금 노은지 기자가 설명했지만 일단 내일 오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통해서 한 번은 접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가 보니까 폐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번 정도 그 행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다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영남이라든지 김여정 같은 경우는 식사 정치라고 부를 정도로 4번, 5번 상당히 자주 대화를 나눴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 2번이지만 뭐 추가적인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뭐 미국과도 이런 대화에 그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근데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신부장? 이방카가 김여정하고 김영남 일행은 2박 3일 동안 방남을 했고요. 이방카는 하루 더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방한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최소한 김여정보다는 이방카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상하고 좀 더 많이 대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 예.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좀 다시 돌아가시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꼭 이런 말씀 좀 해주시고 예. 지금 이런 시점에 한미 FTA를 너무 악화시키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도 좀 하고 싶을 거고요. 예. 그리고 남북 대화가 결국은 북미 대화를 추동할 거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말도 하고 싶을 거고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마 그거는 이방카의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할 거고요. 이방카가 지금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예.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것들과 굉장히 일정도 굉장히 최근에 와서야 확정이 됐었고요. 예.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아마 협상을 지금 아마 외교부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방카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만남은 일단 2번은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